물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정책을 냈던 것도 이해는 되지만 너무 답답하죠. 그렇다고 계속 보유하는 것도 안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만만치 않아요. 그나마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세대분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대식입니다. 오늘은 세대분리와 그 요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부동산 시장에 대한 언급도 좀 해달라는 분들도 계셔서 짧게 코멘트 하겠습니다. 집값이 어떻게 될 건지 가장 궁금하시겠죠. 최근에 규제가 좀 강화되면서 이젠 전국이 전부 조정지역입니다. 사실 좀 조용해졌습니다. 제가 있는 사무실이 망미 2구역 재개발 지역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저를 찾는 손님이 제법 있습니다. 제가 재개발 이론이나 투자에 대한 강의도 좀 하고 또 세금 제도에 대해서 강의도 하다 보니까 고객분들이 저를 찾는 손님이 제법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매수 손님은 좀 끊어진 것 같고 간간히 전화만 옵니다. 매도 손님 역시 좀 관망하고 눈치만 보는 그런 형국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만 봐도 지금 상황이 어떤지 알 수는 있는 것 같은데 하물며 뭐 다른 중개사님들은 어떨까요? 죽을 지경이라 합니다. 저는 좀 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 보니까 옆에 중개사 사무실은 며칠 문을 닫아놓고 휴가 다녀오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긴 저도 뭐 이렇게 유튜브 자주 올리는 거 보니까 많이 한가해진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보통 하루에 제가 전화가 한 100통 이상은 받거든요. 근데 요즘은 1통도 안 옵니다. 물어보시는 그 상담 내용이 대부분이 세금 상담 말고는 없어요. 제가 또 지금 코로나로 강의도 하지 못하니까 가끔 매도자분들이 전화 오셔가지고 매물을 내놨는데 팔리지가 않는다라는 말도 간혹 듣습니다. 제 방송을 중개사분들이 많이 보시기 때문에 중개사님들도 마음을 좀 단단히 잡아야 되고 마음고생은 당분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의 가격 결정이 어떻게 됩니까? 부동산 대표적으로 불안정 경쟁 시장입니다. 여러 요인과 변수들이 있겠습니다만 복잡한 건 좀 빼고요. 또 맞지도 않아요. 여러 요인과 변수들이 뭐 당연히 맞아야 되는데 맞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거 다 빼고 보통 매도자하고 매수자가 적당한 가격으로 흥정해서 가격 결정이 된다고 보죠. 뭐 물론 지금 가격이 적당하나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지금 가격이 적당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매도자와 매수자가 적당한 가격으로 흥정을 해서 이제 결정을 하는데 조정 지역 전에는 매수자가 많았습니다. 매수자끼리 경쟁을 해서 가격을 올렸고 조정 지역 지정되고는 매수자끼리 경쟁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매수자가 없어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조정지역 전과 후는 차이가 많습니다. 조정지역 지정이 되고 나면은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게 될 때 취득세도 뭐 8% 때로는 12%까지 이렇게 높아지게 되고 또 팔 때 양도세 중과라든지 또 내년부터는 또 양도세율도 높아져요. 또 주택 많이 보유하게 되면 보유세도 커지게 됩니다. 뭐 이런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매수 심리가 꺾인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집값을 어떻게 될 건가 물어보시니까 당장은 집값은 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시간이 좀 흐르면 어찌 될지는 모르겠어요. 인간이란 게 기본적으로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계속 이렇게 가지는 않겠죠. 또 까먹을 겁니다. 그래갖고 또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변화가 될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많으신 분들이 물어보시는 내용이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지금 세금과 연계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1주택자인 경우에는 절세를 하기 위해서 여러 방법이 있죠. 기본적으로 1세대가 1주택을 갖고 있는 방법. 다주택자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주택자는 파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팔고 싶어도
출구를 막아놨습니다. 양도세가 너무 높아요. 정부의 정책이 분명히 잘못됐죠. 물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정책을 냈던 것도 이해는 되지만 너무 답답하죠. 그렇다고 계속 보유하는 것도 안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만만치 않아요. 그나마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세대분리입니다. 세대분리가 가능한데도 세대분리를 잘 몰라서 세금을 내는 경우도 있고요. 또 반대로 세대분리가 되는 줄 알고 양도했다가 세대가 분리가 안 돼서 세금 내고 심지어 불성실 신고 가산세도 내는 이렇게 낭패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인 세대분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부하겠습니다. 세대분리의 요건에 충족한다면은 부모와 자녀가 각각 1주택에 대해서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그런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가 있겠는데, 일단 세대분리 방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세대라는 개념부터 알아야 합니다. 그 개념은 앞전 그 영상에서 제가 자세하게 찍어 놨으니까 그 영상 참고하시고, 소득세법하고 시행령에서 정의하고 있는 1세대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주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 단위라고 했습니다. 가족 단위를 이야기합니다. 같이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단위. 그래서 이제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 좀비속, 형제 자매, 그리고 이제 위장 이혼자라든지 일시 태거자까지 포함을 하는 그 가족 단위의 개념입니다. 가족이 아닌 사람은 같이 살고 있다고 해도 1세대가 아니고요. 또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거주하고 생계를 달리하면 또 1세대가 아닌 것이 됩니다. 동일한 주소 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장인, 장모, 사위, 며느리까지 이제 동일 세대를 보는데, 사위하고 며느리가 포함이 되는 것은 직계 비속의 배우자까지 넓게 포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포함 안 되는 매형, 동서, 형수, 제수 이런 분들은 포함이 안 돼요. 왜? 형제 자매의 배우자는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혼인을 통해 결혼한 경우 1세대를 구성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세법상 세대는 혼인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혼인 사람은 별도 세대가 원칙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즉 독립세대를 구성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만약에 주소지 이전을 한 거주자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에는 1세대로 봅니다. 그리고 혼인을 했는데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그래서 혼자 독립세대가 된 경우에도 1세대로 보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말하는 기준 중위소득 요 내용입니다. 1인 가구 기본적으로 100분의 40 수준 이상 70만원 요렇게 됐을 경우에는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경우, 나이가 30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1인 가구가 7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 세대로 봅니다. 그래서 세대 분리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요때 소득세법에 말하는 요 소득이 이자나든지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 기타, 퇴직소득, 양도소득까지 다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의외로 범위가 넓어요. 꼭 그 친구가 근로소득을 통해서 소득이 창출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러한 여러가지 소득이 있다면 매월 한 70만원 이상의 어떤 기준 중위소득의 조건만 맞춘다 그러면 세대법 분리하면 별도 세대로 볼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그 양도일 전제를 기준으로 가세 여부를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양도일 전에 미리 세대 분리를 해두면 합법적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적용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세대 분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주소지를 달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원칙적으로 분가해서 살아야 하는 것이지, 주민등록만 만약에 옮겨 놓는다고 하면 그건 위장 전입이 되지, 그래서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세대 분리 요건을 정리를 해보면 크게 배우자입니다. 배우자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사망을 하거나 또는 이혼하지 않으면 세대 분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위장이온이 많이 나타나는 이유가 그런 내용이거든요. 직계비속입니다. 자녀죠. 자녀는 만 19세 미만하고 만 19세 이상에서 만 30세 미만, 이렇게 30세 이상 이렇게 구분을 하면, 만 19세 미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족이 사망해서 만약에 혼자가 된 경우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독립세대로 해서 1세대로 보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만 19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혼인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혼인을 하게 되면 세대 분리가 가능합니다. 기존 중위소득의 10만 원 이상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만 19세 미만은 별도 세대로 보지 않습니다.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경우에는 소득 기준만 충족하면 세대 분리가 가능합니다. 당연히 또 혼인을 하게 되면 19세 이상에서 30세 미만인 경우에는,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세대가 분리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30세 이상인 경우에 언제든지 세대 분리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주민등록을 달리하면서 분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직계 존속 위세대입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 이분들은 언제든지 세대 분리만 하면 세대가 분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요즘 시장에 대한 흐름과 세대 분리 요건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매수자 입장에서는 지금은 그렇게 급하게 판단하실 필요가 없이 상황을 좀 지켜보시는 것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동거인이나 친구같이 가족이 아닌 사람과 같이 살고 있다고 해도 그건 1세대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거주와 생계를 달리하면 이것 또한 1세대가 아닌 것이 됩니다. 보통 우리가 주민등록상 주소를 분리하면 세대가 분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세대 분리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주민등록도 달리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인정합니다. 이런 내용을 잘 숙지를 하면 세대를 어떻게 분리할 수 있는지 당연히 알 수 있을 겁니다. 세대 분리 요건 잘 숙지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은 공부하고 배워도 배울 게 많습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라고 항상 강조를 드리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더욱 알찬 내용 준비해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